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화상병 감염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 여파는 최소 수년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수산업의 근간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87곳 수준이었지만 확진 건수가 빠르게 늘면서 현재까지 충북에서만 286곳, 뒤이어 경기에서 14곳 발생했습니다. 역대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1년간 누적 확진 농가가 188곳으로 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수보다 적습니다. 매몰 대상 면적은 충북만 하더라도 172.9헥타르에 달해 지난해 전국 피해 면적인 131.5헥타르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지역 또한 여러 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과 강원에 이어 경기 파주시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백 건의 의심 신고가 빗발치고 있어 확산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상병 확산세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과수농가 사이에서는 피해 여파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병이 한번 번지면 과수원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농가들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상 폐원 후 3년 동안은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자두나 매실처럼 화상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기주식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과수농가가 단기간에 쏟아지면 과수 산업이 침체에 빠져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시 과수를 생산하려면 최소 3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가공 산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또 피해를 입겠죠. 과수 생산 산업 자체가 좀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정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과정과 다를 바 없이 감염된 나무를 빠르게 찾아내 격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메모를 해서 그 확산을 꺾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그전에는 현장 예찰을 예외적으로다가 조금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들, 신고가 많은 지역들은 하고. 지난 봄 냉해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과수 화상병이라는 더 큰 파도가 몰아닥친 상황. 생존을 위협받는 농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N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어가는 요즘 농업계에서는 귀농인구 모시기가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농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나온 귀농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귀농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6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기자의 눈에서 짚어봅니다. 12,055명,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간 귀농인 숫자입니다. 2018년 수치로 그 전년보다 5.5%가 줄었습니다.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는 반면 귀농 인구는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충남 당진이 고향인 박성웅 씨는 학업 때문에 외지로 나갔다가 지난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어깨너머로 보긴 했지만 막상 직접 해보니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농사일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을 주민들의 텃세라고 박 씨는 털어놓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인정 같은 게 더 많다고들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치관의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안전을 위해 마을 어귀에 반사판 거울을 설치했다가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반사판 거울이 없는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설치를 했죠. 근데 네가 뭔데 그거를 허락도 없이 시에다 요청을 하느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56%의 귀농인이 선입견과 텃세를 꼽았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영농 실패라든가 아니면 지역민과의 이제 갈등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에 오면 뭐 여유롭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오면 치열한 부분도 많거든요. 실제로 농업을 경험해보지 않고 핑크빛 미래만 그리면서 왔다가 고된 농사일을 경험하고서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인도 적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귀농인들의 준비 기간은 평균 25개월 정도. 준비 사항은 주로 정착 지역을 고르고 주거지나 농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전문 교육을 받으며 귀농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고 실제로 귀농인들의 귀농교육 이수 경험 또한 6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귀농인들의 57%만이 귀농 후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불만족의 이유로는 영농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귀농 전 사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촌에서 직접 살아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항목이 바로 주거 지원 서비스입니다. 농촌에 직접 살면서 농사일을 경험해본 다음 귀농을 결정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류형 실습농장과 그에 딸린 주거시설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최소 1년 이상 지원한다면 귀농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유턴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4월 당정이 협의한 초중고 학생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학교 급식 예산을 이용한 꾸러미 지원에 농산물 소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친환경 농가를 비롯한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친환경 농가들을 비롯한 급식 납품 농가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기준 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원 대상 499만 명 중 약 30%에 대한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등교 연기로 남아있는 지역별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전국 학생 가정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 이 사업에는 현재 서울, 경기, 전남 등 14개 시도와 부산 기장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683억 원가량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다양합니다.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농산물 꾸러미, 쌀, 바우처,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과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지원이 완료됐으며 강원과 광주 등 8개 시도와 부산 기장군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학교 급식용 농산물 공급 규모가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2달 이상의 급식 소비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실제로 농산물 꾸러미 지급이 완료된 전북과 경북 등 3개 시도의 농산물 공급 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00톤의 농산물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그동안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만 7천 톤 가량의 농산물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이 소비가 됨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한편 농식품부는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시도에서도 7월까지 꾸러미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농번기철이면 지자체별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영농철 공동급식을 통해 농업인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번기철에 맞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도 속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도 공동급식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바쁜 영농철 식사 준비로 인한 근로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해 전부터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곳에서 공동으로 조리와 식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공동급식 사업은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도는 2016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140곳이던 지원 마을 수가 꾸준히 늘어 올해는 63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공동급식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급식시설 리모델링 비용도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300개소에서 금년에는 200개소를 늘려서 50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의 공동급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농민들이 공동급식 장소 이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전북도와 경남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도시락 배달이나 주변 식당 이용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동급식 장소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도시락 배달이나 주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농촌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노년층의 고충이 남다른데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취약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노인 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가정 방문이나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약 30만 명의 노인들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된 취약 노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진 취약 노인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45만 명 수준까지 확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노인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위임장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자살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이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이제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전통주 업계도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발적인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주 업계의 요구에 따른 건데요. 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임의 자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조금 조성 방법과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주 생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번에 주종별 임의 자조금 형태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자조금 조성 방법의 경우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등의 자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방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 관련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통주 등의 생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생산 규모의 기준은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해 추가로 고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된 자조금은 우리 지역 농업과 연계 강화 사업에 이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국산농산물의 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을 것으로. 이번 자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전통주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식품부가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유관기관과 공조해 농민과 품목단체, 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응급복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 중인 배수 개선 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를 이달 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9일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 70주년 공익사업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추진위에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26 영구 캠페인 사업 및 각종 홍보 사업에 앞장서며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6.25 전쟁 70주년 공익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강진 완도축협 자체 한우 브랜드인 친환경 자연방목 한우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4개 지점에 입점해 판매를 실시합니다. 강진 완도축협은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등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강진 완도축협 자연방목 한우의 현대백화점 입점은 우수축산물과 백화점 고객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통 판로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 시 융자 기간 연장 근거 신설, 소규모 농어가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